미라 샤르마는 인도의 가장 성스러운 도시 중 하나인 바라나시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라제쉬 샤르마는 철학교사였고 어머니 수니타 샤르마는 주부였습니다. 반면 아르준 라토르는 완전히 다른 배경을 가졌습니다. 자이푸르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르준은 사치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인도 전역에 고급 호텔 체인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는 이 거대한 재산의 유일한 상속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뭄바이에서 열린 주요 비즈니스 컨퍼런스에서 만났습니다. 이 행사는 최고의 기업가, 투자자, 금융 전문가들이 모여 협력 기회를 공유하고 인맥을 확장하는 연례 행사였습니다. 미라와 아르준의 첫 만남에서 미라는 신흥 기업을 위한 금융 전략을 공유하는 초청 연사로 참석했습니다. 행사의 주요 후원자 중 한 명이었던 아르준 역시 귀빈으로 참석해 있었는데 그가 무대에 오르는 미라를 보았을 때였습니다. 자신감 넘치고 매력적인 그녀의 모습에 그는 즉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만났던 어떤 여성과도 달랐습니다. 지적일 뿐만 아니라 강하고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그의 존재에 압도당하지 않았고 그 점이 그로 하여금 그녀를 더욱 정복하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미라의 연설이 끝난 후 아르준은 주도적으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비즈니스와 투자에 대한 그녀의 견해에 관심을 보이며 정중하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르준에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미라도 점차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들은 파티와 세미나에서 계속 만났습니다. 아르준은 항상 미라의 곁에 나타나 시기적절한 칭찬을 건네고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습니다. 독립적이고 달콤한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미라였지만 아르준의 강한 매력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만들었고 그들이 비즈니스 세계에서 파워 커플이 될 수 있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게 했습니다. 점차 미라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완벽한 이미지는 그녀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었고 미라는 자신이 그가 신경 쓰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업무 대화에서 시작된 그들의 관계는 점차 개인적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고 과거의 이야기, 꿈과 야망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미라는 마침내 자신의 경력 여정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동행해 줄 수 있는 남자를 찾았다고 느꼈습니다. 비즈니스 컨퍼런스에서 미라 샤르마와 아르준 라토르의 만남은 두 사람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당시 27세였던 미라는 금융계에서 안정적인 경력을 쌓고 있었고 35세의 아르준은 명망 높은 호텔 그룹의 상속자였습니다. 한 명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공했고 다른 한 명은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난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처음 만난 순간부터 그들 사이에는 강한 끌림이 있었습니다. 미라는 아르준의 자신감과 성공에 매료되었고 아르준은 미라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녀의 지성과 독립심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아르준은 미라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그녀에게 꽃을 보내고 화려한 행사에 초대했으며 그녀가 누군가를 필요로 할 때 완벽하게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거리를 두었던 미라였지만 아르준이 자신을 특별하게 느끼게 해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그녀에게 구애하는 것을 넘어 그녀의 일과 삶에 진정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녀가 큰 프로젝트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는 경청하고 유용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녀가 업무 압박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는 기꺼이 짧은 휴가를 마련해 그녀가 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몇 달간의 교제 후 그들의 관계는 점차 깊어졌습니다. 아르준은 항상 사려 깊고 낭만적이며 미라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드는 방법을 아는
완벽한 연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미라가 출장을 가거나 행사에 참석할 때 알려달라는 작은 요청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 통제는 더욱 명백해졌습니다. 아르주는 그녀가 매일 일정을 보고하기를 원했고 일정 통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라의 인간관계에도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남성 동료들과 교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업무와 회의에 대해 자주 질문했습니다. 심지어 미라의 옷차림 스타일까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너무 섹시한 옷을 입는다면서 말입니다. 미라는 숨이 막혔지만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아르주는 항상 이 모든 것을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가 안전하고 행복한지 확인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들은 미라가 점차 그의 통제를 관계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게 만들었고 그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고아의 해변에서 낭만적인 어느 저녁 흔들리는 촛불과 부드러운 파도 소리 아래 아르주는 미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값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라는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막연한 망설임이 일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통제적인 징후들을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을 바라보고 그의 설득력 있는 사랑의 말을 들었을 때 그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주위의 하객들로부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르주는 미라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고 마치 이 순간부터 그녀가 완전히 자신의 소유임을 확인하려는 듯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쥐었습니다. 어느 저녁 아르주는 미라가 결혼식을 앞두고 친한 친구들과 함께 주최한 작은 파티에서 정원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엿들을 생각은 없었지만 그가 들은 말은 그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미라의 친구 중 한 명이 로한 메타라는 이름을 언급하자 아르주는 즉시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는 가만히 서서 이어지는 모든 말을 들었습니다. 미라의 친구들은 그녀가 아르준을 만나기 전에 로한과 깊은 관계였다고 회상했습니다. 모두가 웃으며 로한이 미래의 완벽한 남자였고 한때 두 사람이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여러 이유로 그 관계는 끝났습니다. 그 순간 아르준의 내면에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를 화나게 한 것은 미라의 기억 속에 로한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는 차갑고 냉담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전처럼 결혼식 준비에 신경 쓰지 않았고 매일 아침 달콤한 메시지를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미라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들 사이의 거리를 좁히려 노력했지만 노력할수록 보이지 않는 벽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과거에 다른 사람에게 속했었다는 사실이 그를 깊이 모욕받았다고 느끼게 했습니다. 결혼식을 취소하는 대신 아르준은 그것을 누구도 결코 잊지 못할 비극으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르준은 우연히 미라의 오빠와의 대화에서 그녀가 배를 타고 이동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르준은 이것이 어떤 의심도 사지 않고 범죄를 저지를 완벽한 기회라는 것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아르준은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명백한 흔적을 남기지 않고 엔진 시스템을 조작할 충분한 지식을 가진 보트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며칠간의 수소문 끝에 그는 요트 및 선박 유지보수 회사에서 일했던 해양기술자 라훌 샤르마를 찾아냈습니다. 아르준은 중개인을 통해 라훌에게 접근하여 미라가 사용할 보트의 엔진실에 몰래 시한폭탄을 설치해달라며 거액의 돈을 제안했습니다. 라훌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아르준이 제안한 금액은 거절하기에는 너무 컸습니다. 계획을 완벽하게 실행하기 위해 아르준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폭발은 배가 정박하기 직전에 일어나야 했고 모든 하객이 그 비극을 목격하여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기억으로 남도록 해야 했습니다. 라울은 임무를 완수한 후 즉시 현장을 떠나 자신을 사건과 연결할 수 있는 어떤 단서도 남기지 말아야 했습니다. 라울은 동의했고 계획은 시작되었습니다. 미라 샤르마는 아무것도 모른 채 독특한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식장에 정박하기 전에 겐지스 강 위를 천천히 움직이는 화려한 꽃배를 타고 나타나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강한 전통적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깊은 영적인 의미도 담고 있었습니다. 겐지스 강은 순수와 새로운 시작의 상징인 인도의 성스러운 강입니다. 신부가 성스러운 강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웅장하고 상징적인 이미지가 될 것이었습니다. 마치 신들의 보호 속에서 걸어나와 그녀 인생의 남자에게 다가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계획을 아는 사람은 단 7명이었습니다. 뱃사공, 사진사, 미라의 남동생 아라브 샤르마, 그리고 4명의 행사 주최자였습니다. 미라는 놀라움을 선사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비밀로 하고 싶었기 때문에 심지어 아르준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이 비밀이 자신도 모르게 아르준이 살인 계획을 실행할 완벽한 기회를 만들어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혼식 이틀 전, 라훌은 해양안전검사관으로 위장하여 부두에 있는 보트에 접근했습니다. 그는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척하며 폭탄을 설치할 완벽한 장소를 재빨리 찾았습니다. 그는 연료 시스템에 작은 폭발 장치를 설치하여 엔진이 특정 속도에 도달하면 폭발이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확실성을 더하기 위해 그는 수동 격발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원격 조종 스위치도 추가했습니다. 작업을 마친 후 라훌은 아무런 주의도 끌지 않고 떠났습니다. 2012년 6월 16일 오후 바라나시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부드러운 햇살이 겐지스 강 위로 퍼졌습니다. 미라 샤르마의 결혼식장은 신선한 꽃 화환과 물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조명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각지에서 온 하객들이 부두에 모여 신부가 나타나는 순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론도 이 가장 호화로운 결혼식을 기록하기 위해 와 있었습니다. 아르준 라토르는 강둑에 바로 지어진 제단에서 호화로운 전통 결혼 예복을 입고 준비를 마친 채 서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주변 하객들과 몇 마디를 나누었습니다. 멀리서 미라가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순수와 행운의 상징인 수백 송이의 흰 연고추로 장식된 배에 올라탔습니다. 얇은 베일이 그녀의 빛나는 얼굴을 가렸고 그녀의 눈은 흥분으로 반짝였습니다. 이날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그녀가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배에는 미라 외에 그녀의 남동생 아라브 샤르마, 사진사 뱃사공, 그리고 2명의 행사 보조원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동화 속 한 장면 같은 완벽한 광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진사는 배가 물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모두가 기다리는 부두를 향해 나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아름다운 사진들을 찍었습니다. 해안가에서는 미라의 가족과 수백 명의 하객들이 배가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우레와 같은 박수로 신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배가 부두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에 이르렀을 때 선율적인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끔찍한 폭발음이 공기를 찢었습니다. 거대한 불기둥이 강 한가운데서 솟아올라 순식간에 배를 삼켜버렸습니다. 강둑에서는 비명이 메아리 쳤습니다. 하객들은 공황에 빠졌고 많은 이들이 두려움에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미라의 가족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고통스럽게 울부짖으며 땅에 쓰러졌습니다. 강철 같던 그녀의 아버지도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누나와 함께 배에 타고 있던 아라브 샤르마는 폭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결혼식 날의 비극, 신부 미라, 샤르마 재단에서 사망하다.
경찰과 구조대가 현장으로 급파되었지만 생존자를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아르준을 가장 비극적인 방식으로 인생의 사랑을 잃은 비통한 신랑으로 재빨리 묘사했습니다. 그는 붉어진 눈으로 대중 앞에 나타났고 돌이킬 수 없는 상실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목소리는 메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가면 뒤에서 그는 어떤 고통이나 후회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하는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가 사랑했지만 감히 다른 남자와의 과거를 가졌던 여자, 미라 샤르마는 지워졌습니다. 그는 오늘 이후로 자신의 이름이 성공한 사업가일 뿐만 아니라 잊을 수 없는 비극의 희생자로도 언급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겐지스강에서의 폭발은 미라 샤르마와 그녀와 함께 있던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언론은 결혼식 날의 비극이라는 선정적인 헤드라인과 함께 한 면의 미라의 사진을 싣고 계속해서 보도했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엔진실의 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초기 결론은 배가 엔진 구역에서 폭발했다는 사실에 근거했습니다. 하지만 해양법의학 전문가들이 현장을 철저히 조사했을 때 그들은 비정상적인 흔적들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발견한 첫 번째 단서는 산업용 폭발물의 잔해였는데 이는 표적 폭파에 자주 사용되는 성분이었습니다. 이는 즉시 누군가 고의로 폭발을 일으켰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켰고 사건은 즉시 사고조사에서 살인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경찰은 배가 출항하기 전에 접근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선착장의 감시 카메라를 확인했고 전날 밤 정비구역 근처에서 신원 미상의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정비복을 입고 있었지만 공식 직원 명단을 확인했을 때 그의 이름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하여 경찰은 용의자가 불법 수리 전과가 있는 해양기술자 라훌 샤르마임을 신속하게 확인했습니다. 체포 후 경찰은 라훌의 집을 수색하고 그의 은행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결혼식 불과 일주일 전에 그의 계좌로 10만 달러가 이체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송금인은 아르준 라토르였습니다. 소환 조사를 받은 라훌은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재정 증거와 CCTV 영상을 제시하자 혼란스러운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르준이 자신을 고용하여 배에 시한폭탄을 설치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이 자백으로 아르준 라토르의 완벽한 위장은 끝이 났습니다. 2012년 6월 18일 경찰은 자이푸르에 있는 아르준 라토르의 저택을 급습하여 그를 체포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르준은 경악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수갑이 채워졌고 목격자들의 경악 속에 저택 밖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경찰서에서의 차가운 자백. 아르준은 몇 시간의 신문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그의 앞에 재정 증거, 라훌 샤르마의 증언, CCTV 영상 등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했을 때 아르준은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침내 몇 시간의 긴장 끝에 그는 의자의 등을 기대고 한숨을 쉬며 자신의 범죄를 자백했습니다. 그의 말은 모든 수사관들을 소름 돋게 했습니다. 그녀가 날 배신했어. 대가 없는 배신은 용납할 수 없어. 그 말은 어떤 후회나 반성도 없이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아르준의 자백 이후 수사 단계는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2013년 9월 아르준 라토르의 재판이 바라나시 대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법원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가득 찼고 미라 샤르마의 가족이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1년이 넘는 슬픔과 상실 끝에 그들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손에 흰색 애도 스카프를 쥐고 있었고 눈은 공허했지만 여전히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열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반면
아르준은 두려움이나 후회 없이 평온한 얼굴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검사는 이것이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사전의 사고처럼 보이도록 치밀하게 계산된 계획 살인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한 연설로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일련의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재정 증거, 은행 거래 내역은 아르준이 배에 폭탄을 설치한 남자 라훌 샤르마의 계좌로 10만 달러를 이체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공범 증언, 라훌 샤르마는 아르준에게서 돈을 받고 아르준이 계획한 대로 정확히 실행했다고 인정했습니다. CCTV 영상, 전날 밤 선착장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공식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 근처에 있는 라훌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폭발물 분석, 법의학 전문가들은 보트 폭발이 사고가 아니라 고의로 설치된 산업용 폭발 장치에 의해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아르준과 라훌 사이의 문자 메시지. 수사관들은 아르준이 계획을 언급하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확인하는 암호화된 메시지를 복원했습니다. 아르준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다고 주장하며 상황을 반전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해양 기술자에게 연락하고 그에게 돈을 주고 폭탄 설치를 의뢰하며 명백한 금융거래 증거와 함께 의도적으로 돈을 이체하고 폭발 시점을 계산하여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미라가 죽도록 함으로써 가장 큰 충격을 주려 했던 아르준의 계획 과정을 증거로 제시하며 이 주장을 즉시 반박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감정적인 살인 사건이 아니라 꼼꼼하게 계획된 살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몇 주간의 심리 끝에 재판은 심의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아르준에게 쏠렸지만 그는 불안이나 후회의 기색 없이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일어나 판결을 낭독했습니다. 피고 아르준 라토르는 계획 살인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교수형에 처한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자 미라의 가족은 눈물을 터뜨리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아르준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모든 것, 돈, 명예, 그리고 자신을 사랑했던 여자를 가졌던 인도에서 가장 충격적인 남자 아르준 라토르는 이제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가 되었습니다.